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시사 언론 매체가 전라도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제목 자체도 탈탈 털리는 전라도, 민주당 텃밭 뒤집고 수도권 인천 일군다? 한마디로 일요시사가 전라도의 위원들이 이 충격 사태에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다라며 전라도의 본질을 민낯을 후려쳤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맞물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극복할 길을 찾기는커녕 숨 쉴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위험한 코너에 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봉투와 잼버리 사태가 맞물려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여러 사안들로 시끄럽습니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특정된 위원들 명단 및 잼버리 사태가 불거진 탓입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위원 외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명단을 특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김회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위원 및 무소속 김남국 위원이 돈봉투를 수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엎친 데 덮쳤다. 해당 위원들의 공통점은 무소속인 김남국 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호남 지역구를 둔 위원들이라는 점입니다. 김회재 위원은 전남 여수시 을, 김승남 위원은 전남 고흥군, 보송군, 장흥군, 강진군, 김윤덕 위원은 전북 전주시 갑, 김용빈 위원은 광주광역시가 지역구입니다. 이 밖에 몇몇 위원 역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태는 2021년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총괄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당시 강내구 수자원 공사 감사 등이 돈을 마련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수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해당 사태로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자진 탈당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윤과 이 위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법원은 윤관석 위원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상만 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습니다. 돈봉투 사태는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지도부는 자세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머리를 숙였고 박광원 원내대표 역시 상식대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돈봉투 사태와 관련된 인물은 19명, 검찰은 이 중 10명이 2021년 4월 28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나머지 9명은 이튿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돈봉투를 건네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기와 날짜, 장소까지 특정한 셈입니다. 돈봉투 사태는 사실상 혁신위원회 발족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실명이 나왔고 이 일각에서는 민주당 인물 중 최대 40명까지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언급된 인물들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봉투 실명위원들 공통점은 호남 출신. 지방선거 당시 민주송량 후보 패배. 김회재 위원은 실명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위원들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호남 지역구 위원들의 위협은 민주당의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사실상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최초 돈봉투 사태가 터졌을 때도 호남 및 광주 및 호남에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등 지지율이 주춤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민주당에 큰 타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이미 한 차례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진보당 후보였던 강성희 위원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누르고 깃발을 꼽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돈봉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위원들 명단이 공개된 만큼 민주당은 호남에서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탓에 호남 정가에서는 재창당 수준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태는 민주당의 위기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개월 만에 지지율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연이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리스크에 반사 이익이 생기는 반면 민주당은 챙길 틈도 없이 하루걸로 리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악재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할 경우 이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호남 출신의 국민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호남 향후의 회원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한 점은 서울과 인천에서의 지지율마저 밀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밀어볼 때 민주당의 호남권 사수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문제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일발 민주당, 비상 상황 호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호남 승리가 힘들다면 민주당의 당선을 어렵게 만들자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되돌릴 만한 묘수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잼버리 사태도 호남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전라북도 도지사의 책임론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 개최로 한국의 국격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잼버리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이자 국제 행사로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2023년 전라북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로 민주당은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탓입니다.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1171억 원 규모로 일본의 3배, 일본은 380억 원, 참가 인원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비약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대회 운영부터 시설 미비까지 이 한마디로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잼버리 대회 중 온열 환자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야영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원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잼버리 대회 본거지인 영국, 최다 인원이 참가했던 미국은 대원들을 조기에 철수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잼버리를 유치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항 등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잼버리를 활용했다는 점도 전북은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새만금은 그동안 잼버리 개최를 위한 장소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의 사용처입니다. 1,1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 중 야영장에 사용된 예산은 11% 정도인데 이 중 869억 원, 약 74%는 조직위원회 운영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서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 5명이 2018년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를 위해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국가들은 잼버리 개최 경험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잼버리 개최지 홍보를 이유로 크루즈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부안군 예산으로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잼버리 대회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발벗고 나서긴 했지만 예산 사용처가 속속 밝혀지면서 책임 회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 역시 거센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도지사 표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표창 명목은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자치행정과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인원들을 선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관영 지사는 걱정을 끼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정치권에서 내 탓 공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현 정부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김관영 지사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잼버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맡아 추진했음에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 소속인 도지사 측이 맡은 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잼버리 사태로 흉흉한 민심.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민주당 필패. 국민의힘 지도부 한 인사는 일여 시사와의 만남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초 지방정부 주도의 국제적 행사라고 홍보해 왔다라면서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컨트롤하고 핸들링하는 역량이 있느냐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에서 새는 예산을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잼버리 사태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위구심을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읽힙니다. 현재 두 사안을 두고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해당 지역에서 4.5%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대선 당시 최다 득표를 기록했던 이후 한동안 곤두박질 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안 우클릭을 통해 국우 프레임에 갇혔던 과거를 점차 벗어나는 모양새로 이른바 서진 정책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에도 전북 군산을 찾은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민주당의 돈 봉투 및 잼버리 사태가 함께 맞물린다면
민주당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정부는 김관영 지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또 역대 민주당 도지사 중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던 도지사는 김관영 도지사가 유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인사들 중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영 지사를 신뢰하는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계 역시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점차 전라북도 도지사 책임론에서 호남의 책임론, 심지어 민주당의 책임론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비 사용과 관련한 책임론이 여전히 김관영 지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 박태출 위원은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은 행사를 주관한 전라북도에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해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러 사태들로 인해 호남에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호남에서 패배할 일은 없지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다. 이는 곧 총선에서 전국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하루빨리 여러 리스크들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이 이번에 잼버리 사태 때문에 제대로 역풍을 맞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